박지선 교수님과 함께 보고 있는 영화 속 심리 지선 시네마인드. 오늘은 미리 예고드렸던 대로 스페셜 편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스페셜하게 맞춰 입고 왔는데 교수님 오늘 의상 마음에 드시나요? 이게 그할 30주년 굿즈여서 더 뜻깊은 것 같아요. 오늘 녹화장 분위기도 기존의 저희 지선 시네마인드보다 좀 밝아졌어요. 네. 사실 오늘은 이제 교수님과 편안하게 지난 상영작들 다시 돌아보면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요 팝콘인데 네. 살짝 어떤 향이 느껴지지 않나요? 기존 팝콘과는 다르네요. 다르죠? 네. 요게 그 팝콘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그 싱가포르에서 제작하는 트러플 팝콘인데 트러플. 네, 하나 드셔보시죠. 다르죠? 에르메스. 그동안은 팝콘을 못 먹었잖아요 하면서 우리가 저기 놓고 이제 침만을 했는데 오늘은 먹으면서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사실 근데 의외로 이 팝콘 소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건 진짜 먹는 거냐? 끝나면 팝콘이 어떻게 되느냐?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죠. 이 팝콘을 진짜 먹는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촬영 중간중간에 저희가 살짝 먹기도 하고요. 촬영 끝나면 이제 달려들어서 먹죠. 배고프니까 허기지니까. 오늘은 녹화 중에 드셔도 무방합니다. 오늘은 이제 집에서 같이 유튜브 보는 느낌으로 그아리 분들도 함께 스페셜 편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그 지선 시네마인드 상영작들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오늘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잖아요. 교수님도 이제 지난해 다 보셨을 텐데 주변의 반응들 좀 있었나요? 주변 반응이 엄청나게 많았고 지나가면서 예전에는 뭐 그알 잘 보고 있다 이러셨던 분들이 지선 시네마인드 너무 잘 보고 있다고 그 슈렉의 고양이 눈을 하고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근데 무엇보다도 각 편마다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뭐 영화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나 감상평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제 댓글 보면서 그아리 분들과 다시 한번 또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교수님도 댓글 올라오면 좀 잘 챙겨 보시는지 뭐 기억 남는 댓글 있으신지 궁금한데. 댓글이 정말 이렇게 유튜브에 좋은 댓글만 가득한 영상이 흔치가 않거든요, 사실. 다 익명이기 때문에. 또 그냥 다시는 댓글이 아니고 굉장히 본인들의 분석과 감상평과 이런 진지한 댓글이 많아서 더 이제 감사하고요. 그리고 댓글 중에 사실 눈에 띄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 성을 제가 박지선이에요. 근데 뭐 김지선, 이지선, 윤지선 정말 근데 저는 박지선이고 그래서 좀 성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아니 저도 지선 시네마인드가 이제 올라가면서 주변에서 알아보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 전보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이제 집 근처를 지나가는데 그 카페에 계시던 분이 그 카페가 창문이 요만했거든요. 그거 지나가는 걸 보시고 뛰쳐나온 거예요. 나와서 너무 잘 보고 있다. 그 김지선 교수님과 함께하는 너무 잘 보고 있다 하셔가지고 제가 정정을 해드렸거든요. 박지선 교수님이다.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댓글 보고 왜 그렇게 김지선이라고 하는지. 지선 시네마인드라고 하지 말고 박지선 시네마인드로. 그러면 그 성을 헷갈리시니까 오늘 정리하죠. 그냥 우리 교수님은 갓지선 교수님이다. 갓지선. 갓지선 시네마인드로 정리하는 걸로.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갓지선 시네마인드 스페셜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함께 했던 영화 포스터들이 있거든요. 주옥 같은 명작 6편과 함께 또 더 주옥 같은 명장면들을 지선 시네마인드가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지선 시네마인드 명장면 베스트 3를 뽑아봤습니다.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드보이를 보는 지선의 시선은? 올드보이가 누군 것 같으세요? 여기서 올드보이가? 제목인데. 올드보이가 누구냐? 누군 것 같으세요?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저는 당연히 그냥 느낌적으로는 최민 씨, 오대수. 네. 맞나요? 되게 오랫동안 그냥 당연히 오대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드보이가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소년인데 나이가 많다. 그 이유진을
그러네. 지칭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사실 성인이 됐지만 그 어린 시절 그 사건에 영원히 갇혀 있는 그러면 오늘의 지선의 시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올드보이는 이유진이 아닐까. 다시 봐도 그때 진짜로 제가 리얼로 소름 돋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게 준비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저게 지선의 시선으로 준비했던 거 아니었나요? 준비했던 게 아니고 녹화를 하다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타임이잖아요. 근데 항상 그냥 최민식 배우가 주연이니까 올드보이가 오대수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생각을 해왔는데 저 영화를 같이 이제 분석하면서 보니까 이유진한테 포커스를 더 맞추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올드보이가 이유진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사실 던진 거였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댓글에도 공감해 주시는 댓글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실시간 채팅에서도 다들 헉헉 하는 게 많았어요. 오, 이유진이라니 이러면서 이렇게.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이제 그 해석에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교수님 의견을 받고 또 올드보이를 한 번 더 해석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댓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인데 올드보이는 동창생의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지만 그냥 나이 든 소년으로 직역한다면 사랑하는 누나를 잃고 복수 외에 모든 삶의 욕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소년 유지태를 올드보이로 볼 수도 있고 마지막 장면에서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올드보이가 되고자 하는 오대수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또 그 정성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너무나 깊이 있는 해석이고 사실 저 올드보이가 동창생. 그러니까 처음에 이유진이 누구냐라는 단서를 찾을 때 이제 영화 속에서 올드보이스를 찾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목에 주목했을 때 왜 저게 복수가 아니고 올드보이스가 아니고 올드보이라고 표현을 했을까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진도 가능하지만 여기 댓글에 달아주신 것처럼 사실 영화를 끝까지 보면 오대수가 본인이 아는 걸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고려한 해석이 담긴 댓글이 아닌가 싶어요. 그 알 채널 댓글이 원래 수준이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지선 시네마인드 댓글 수준은 정말 영화 평론가들의 장인 것처럼 굉장히 댓글이 긴데 다 읽어볼 가치가 있는. 그쵸. 와, 저도 감탄하면서 봤는데 이분의 해석 또한 일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다 하나 더 얹으면 하나 더 가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 다 올드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결국 다 나이가 들어가지만 사실 다 어릴 때 마음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창회라는 거에 사람의 의미를 갖는 것도 그런 데서 오는 거고 그래서 누구나 마음속에 올드보이가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제목이네요, 진짜. 근데 올드보이 편에서 또 하나 화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조문님인데 이번 편의 킬포는 박지선 교수님의 최애 음식 부대찌개 그리고 지선님, 이분도 지선이네요. 15년 동안 부대찌개 먹다가 바로 짬뽕. 교수님 음식 취향 한 방에 알겠어요. 이게 이제 교수님이 이제 실제로 15년 동안 하나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부대찌개 먹겠다. 교수님은 15년 동안 단 하나의 음식 먹을 수 있다. 그럼 뭘 드시겠어요? 부대찌개. 부대찌개요? 왜요? 부대찌개에는 그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선택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변함이 없죠. 아 그래요? 그러면 교수님이 추천하는 부대찌개 맛집 제가 두 군데 바로 떠오르는 곳이 있는데 망원역 근처에 서교동에 있는 부대찌개 집인데 가게 이름은 의정부 부대찌개. 서교동에 있는 의정부 부대찌개. 그렇죠. 보통 그러면 좀 별로인 경우가 많은데. 아니죠. 아니에요? 거기가 정말 전 찾아갈 정도로 오, 그래요? 맛있어요. 거기가 이제 그런 집 있잖아요. 그 완성될 때까지 뚜껑을 절대 열면 안 되는. 그래서 사장님이 뚜껑을 열 때까지 기다려요. 왜냐면 최적의 맛을 손님들한테 보여주고 싶으시니까. 그래요? 달라요? 그게 맛이 다르죠. 섣불리 열었다가는 호통이 떨어질 수 있어요. 거기가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가 역삼역 근처에 있는 건데 여기는 미나리가 들어있어요.
미나리가 들어가는 부대찌개 잘 없는데. 그 집은 그래서 일반 부대찌개랑 약간 좀 맛이 다르고 그 미나리의 시원한 맛. 그래서 그 전날 술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 남편은 부대찌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거기 부대찌개는 되게 건강한 맛이 난다고 아, 그래요? 난 의정부 부대찌개는 가까우니까 한번 조만간에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네네. 예. 그럼 그 의정부 부대찌개는 의정부에 있는 부대찌개보다 맛있나요? 의정부에서 부대찌개를 먹어본 적은 없어요. 아니 부대찌개 좋아하는 분 의정부 안 가시면 어떡해요? 그거 원조인데. 밀키트가 오거든요. 밀키트라 만드시고. 기회가 되면 꼭 저는 의정부랑 송탄 송탄 유명하죠. 가보고 싶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반전인데요? 부대찌개 좋아하면서 의정부를 안 가보셨다는 게. 가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찌개도 화제가 됐지만 네. 사실 그보다 더 화제가 된 게 네. 도피디님의 오트밀. 오트밀. 우리 도피디님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했을 때 저는 아침마다 한 1년 넘게 먹는 게 오트밀이에요. 오트밀은 질리지가 않아요. 진짜로. 그 아몬드 브리즈에다가 오트밀이랑 뭐 바나나 두부 섞어서 이렇게 먹으면은 한 1년 넘었는데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 3개 다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댓글도 있었고 몇 개 저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 영상에서 제일 무서운 부분이 도피디가 오트밀 먹겠다는 부분이다.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웃겼다는 댓글이 오트밀에 아몬드 브리즈 두부 바나나 먹일 바에 납치 포기하겠다. 이런 댓글을 제가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이런 댓글을 보고 나시니까 네. 도피디님은 혹시 네. 생각이 바뀌셨나요? 저는 뭐 이런 댓글에 흔들리진 않았는데 근데 저희가 그 촬영을 하고 나서 제가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그 격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동거인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 혼자 방 안에 갇혀서 격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매문 철창으로 갇혀진 그 안방에서 혼자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런 생활을 하니까 이게 제 자유가 다 박탈된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오트밀 먹으니까 약간 좀 울적하더라고요. 약간 내 미각만은 좀 자유롭고 싶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 동안은 마라탕거라든지 자극적인 거. 그래서 15년 동안 오트밀 먹겠다는 거는 나의 섣부른 판단이었구나. 예. 또 그런 일을 겪으신 것도 다르더라고요. 평소에 그냥 아침에 한 끼 먹는 거랑 100끼 먹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단 하루 체험하고도 이건 아니다. 차라리 부대찌개다. 그럼 저도 부대찌개를 막상 네. 먹게 되면 뭔가 담백한 음식을 원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오트밀과 부대찌개를 번갈아 먹어야 된다. 아침에 오트밀? 점심 때 부대찌개. 그건 감금이 아니에요. 감금이 아니겠네. 알겠습니다. 다음 베스트 장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끝내는 노래 지평선에 눈물이 지는 거야. 나도 저 눈물처럼 사라지고 싶다. 난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게 신기해. 왜냐면 난 눈물을 흘리고 울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종수가 혜미를 사랑하는 게 보이죠. 그래요? 안 보여? 거기까지는 안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 장면에서 두 남자의 극명한 차이는 종수는 혜미의 얘기를 듣고 있고 배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뒷모습만 나오지만 종수는 입을 살짝 벌리고 혜미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걸 느끼려고 하거든요. 공감하려고. 근데 이제 배는 진짜 팔짱 끼고 보는 듯한 그런 태도로 자기는 뭐 울어본 적도 없고 눈물이란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시 보니까 기억나네요. 종수는 듣고 있고 배는 보고 있다. 야, 그게 진짜 와닿았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이 지선 시네마인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버닝 잘 봤다. 버닝 편 너무 좋았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버닝 편을 저희가 녹화할 때나 그 나중에 이제 편집하고 제가 편집본을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편이 버닝. 그래요? 왜냐면 이 영화는 얘기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이 3, 40분 정도의 영상에 사실 버닝에 대한 그 해석을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아직까지도.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버닝 편 조회수가 제일 높을 줄 몰랐어요. 정말. 저도
근데 이게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진짜 신기하다. 제가 많은 영화를 좋아하지만 버닝편에 애정이 있어요. 근데 보는 분들도 알고 이게 조회수가 높은 건가? 좀 되게 생각을 많이 했고 확실히 댓글 창도 버닝편이 가장 되게 좀 뭐랄까 의견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좀 깊은 대화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안에서. 그래서 이번 댓글은 교수님이 직접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브리님이 달아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버닝 너무 좋아해서 기대하고 틀었는데 이번 편은 솔직히 좀 허전한 것 같아요. 부러져. 저도 나름 진짜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종수 뒤통수 볼 생각은 하지도 못했네요. 종수의 뒤통수까지 읽어내는 교수님의 세밀한 분석에 제 뒤통수를 딱 쳤습니다. 아, 지브리님 댓글 최고이신 것 같아요. 지선 씨의 마인드 너무 재밌어요. 요즘 제 삶의 낙입니다. 다음 영화도 완전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이런 댓글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정말 허를 찌르네. 아, 진짜 너무 행복하네요. 아, 댓글 보시면서도 좀 저희도 그랬지만 되게 행복함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하죠. 그쵸. 아, 예. 참. 어떤 댓글에서는 이 지선 씨네 마인드가 영화를 보신 분들이 보기도 하지만 안 보신 분들이 보고 이 영화 봐야겠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칭찬 같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영화를 다시 보게 됐다, 혹은 이것 때문에 그 영화를 보고 싶어졌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네. 참 다시 봐도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교수님 마지막에 짚어주신 물류센터 장면 또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종수가 물류센터에 이제 일하러 가서 네네. 아마 관리자겠죠. 사람이 왼쪽부터 번호로 얘기하라고. 그래서 1, 2, 3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종수가 거길 떠나요. 정말 중요한 장면인데. 이 장면이요? 네. 그래서 몰랐어요. 제가 그 장면이 중요하다고 넣어놨는데 여기 대본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세태에 대한 영화죠. 이거 왜 뺐어요, 이거?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 영상이 나갔던 부분인데 혹시 이제 저희가 녹화를 같이 했는데 분량상 나가지 못한 내용 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교수님이 다시 한번 꺼내고 싶은 어떤 장면이 있다면? 제가 너무 아쉬워서 왜 안 나갔냐고 직접 질문까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마피아. 저도 혜미를 보면서 혜미가 진짜 있는 인물인가 아니면 종수가 상상하는 인물인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판토마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종수랑 술을 먹을 때 혜미가 없는 귤을 먹는 걸 보여주잖아요. 판토마임으로. 거기서 의미심장한 대사가 나오는데 판토마임을 할 때는 그게 없는 걸 있는 척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없다는 걸 잊어버리면 된다고. 제가 저게 무슨 뜻일까 계속 생각했는데 마피아 게임을 생각해봤어요. 갑자기요? 사람들이 왜 마피아인 걸 걸리냐면 내가 시민인 척 하려고 해서 걸려요. 근데 마피아가 걸렸을 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마피아가 걸렸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알 1회 마피아 대회 MVP 제가 말해놓고도 스스로 감탄했던 그 장면이 안 나온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 장면 왜 안 나갔죠? 강남 PD? 내가 스페셜 편을 위해 아껴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라이어 게임하고 마피아 게임하고 사실 굉장히 여러 판이었잖아요. 맨 마지막 판에 제가 마피아였는데 순간 내가 마피아였나를 까먹은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까먹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 마피아 얘기를 꺼내게 된 사실 포인트가 혜미의 판토마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혜미의 대사가 여기에 귤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귤이 없는 걸 잊어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없는 걸 있는 척 신용을 하지 말고 없는 걸 잊어버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장면도 어떻게 보면 시대를 관통하는 대사죠.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로 사람이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가 있는 척, 대단한 척, 이런 어떤 과시, 뭐 존재, 실존, 여기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만드는 그 구절인 거죠. 그래서 올드보이가 시간에 대한 영화라면 버닝은 존재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존재를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 장치들이 그 안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고양이는 실제 하는 건가? 혜미는 실제로 있었던 사람인가? 그리고 종수는 소설을 쓰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가 실제 발생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종수의 소설 속 이야기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실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 명의 젊은이가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존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내용들이 버닝이라는 그 내용 안에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의 마피아 게임을 잘하는 팁을 간단히 정리하면 마피아라는 걸 전제로 해서 시민인 척 보이려고 노력하면 바로 눈에 띄어요. 근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마피아인 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된다. 이런 꿀팁을 저희가 스페셜편에 드리려고 이렇게 본편에서는 살짝 이렇게 아껴뒀거든요.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마피아 게임 2회는 언제 하나?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지 알아요? 2회 그래요? 2회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할 게 많네요 저희가. 많죠. 네, 그 안에서 지금. 그러면 이제 지선 시네마인드 명장면 베스트 3 마지막 씬은 뭐가 될지 기대되는데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영화 속 역대급 민폐 캐릭터로 매번 꼽히는 캐릭터 중 하나가 이 슈퍼 아주머니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거기서 중요한 건 지영민이죠. 그 슈퍼에 여러 번 왔던 걸로 보이잖아요. 평소에 지영민은 슈퍼 사장님이 정말 저렇게 너무 무서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굉장히 신뢰롭고 믿을 수 있는 그냥 정말 우리 주변 일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사이코패스의 평범성을 부각시키는 장면. 그런 장면이다. 또 다르게 보이네요. 교수님 보니까. 추격자의 일명 슈퍼 아줌마 씬. 요때 저는 기억나는 게 교수님이 또 슈퍼 사장님이라고 또 호칭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반성을 했어요. 나도 모르는 슈퍼 아줌마라고 했는데 그래 사장님이 맞지? 이런 생각을 했던 또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 장면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해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말 반응이 많았는데 오렌지 롤롤님 슈퍼 아줌마가 민폐 캐릭터라고 웃자고 많이들 말하지만 그 장면이 사이코패스의 평범함을 부각시킨 장면이라고 되짚어주신 게 너무 좋았어요. 그다음에 주와 함께라면님 모두들 슈퍼 아줌마를 민폐로 생각하는 그 흐름을 바꾸어 범죄자들의 평소는 어떤지의 생각을 전환하게 하는 박지성 교수님의 분석 정말 최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댓글도 많았지만 사실 뭐 기사까지 날 정도로 좀 이슈가 됐어요. 교수님은 이 씬에 대한 분석이 이렇게 화제가 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전혀 예상을 못했고 사실 10년 넘게 사람들이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쉽지 않은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던 거였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그 기사 보면서 저희가 뭐 보도자를 뿌린 것도 아니고 디테일하게 다 보신 다음에 나름의 이렇게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심층적으로 해가지고 되게 감사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 스페셜편 준비하면서 저희가 실제 슈퍼 사장님 역할을 했던 그 배우분의 반응이 궁금해서 연락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연락처를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보신다면 보신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 아마 보셨다면 되게 또 흡족하셨을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죠. 사람들이 10년 넘게 민폐라고 생각을 했다. 이제 피해자로서 비로소 이제 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마 보셨다면 상당히 또 기분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추격자 편에서는 지영민과 프로파일러 그 면담신에서 교수님이 읽어내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에 담긴 자백 그 부분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자백이 나왔어요. 자백은 안 나왔잖아요. 나왔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라는 말은 그런 거는 맞는데 그래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인 건 맞는데 동기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
그래서 그 장면을 전 프로파일러이신 권일원 교수님 어떻게 보셨을지 또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권 교수님이랑 얘기하다가 저 좀 놀랬던 게 교수님은 그 지영민과 같은 실제 범죄자들을 많이 면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영화 추적자를 보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보신 적이 없대요. 실제 프로파일러였던 권일원 교수님은 추적자의 그 프로파일러 면담실을 어떻게 보셨을지 교수님과 했던 인터뷰 내용을 영상에 담아왔거든요. 거기 한번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죠. 이런 장면이 있었구나. 프로파일러 투입 장면이. 있었죠. 나는 이 영화를 안 보고 지금 처음 봅니다, 사실은. 너 성불구지. 여자들을 보면은 섹스는 하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래서 여자들 정으로 죽인 거지. 그 정을 여자애들 머리에다 때려 박을 때의 그 쾌감. 그만해요. 그 쾌감 때문에 여자들을 죽인 거잖아. 그만하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실제는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너 성불구지 이 말을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여기서 너하고 나하고는 단절하고 면담이 필요 없어 이제 라고 하는 선을 긋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상황이었다면 해선 안 되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를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 프로파일러지, 그걸 직접 물어봐가지고 막 열받게 만들면 의미가 없죠. 범죄자가 스스로 어떤 감정의 변화를 일으켜서 끌어내는 자신이 말하는 동기와 내가 그런 것을 막 도발시켜가지고 충동적이고 폭발적으로 막 드러내는 동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은 잘 쓰진 않죠. 그럼 교수님이 실제 그 자리에 지영민 앞에서 이제 그 면담을 했다. 예. 그럼 어떤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죠. 직접적으로 네가 했느냐 안 했느냐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너의 지금 마음은 어떠냐? 너는 이 사건의 전체에 대해서 한번 너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념을 파악을 해야만 어떤 질문을 이어갈 것인가를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박 교수가 정확히 보셨네요. 그런 게 아니고요 라고 할 때 이미 자백 시작됐는데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유가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박 교수님 여기서 왜 자기가 연기를 하시지? 그러면 이제 이 박지성 교수님의 분석을 바라보는 일용의 시선 한 줄로. 박지성 교수 답다. 팥이 들어있는 줄 알았던 붕어빵인데 크림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 권 교수님의 저 장면에 대한 해석은 사실 교수님과 일맥상통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실제 프로파일러 면담하는 방식은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영화에서 극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그 장치하고 실제 프로파일링을 업으로 삼은 사람의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인터뷰 같아요.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뭐 팥이 든 줄 알았는데 뭐 크림 들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무슨 말인지 팥이 들어있는 붕어빵, 아니 무슨 뜻 같아요? 팥이 들어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교수님이 남들과 다른 남다른 분석을 했다 라는 뜻 아닐까 저는 뭐 생각을 했거든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네. 혹은 예상했던 게 아니고 네. 다른 어떤 거를 그쵸. 찾아내는 그렇죠. 그게 이제 팥과 크림으로. 뭐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저는. 예. 만족하시나요?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박지성 교수 답다. 어쨌든 그날 저희가 예정 없이 식사하다가 갑자기 부탁드린 건데 흔쾌히 또 이렇게 응해주셔가지고 권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명장면 베스트 3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다 이제 얘기하고 나니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나름대로 지선 시네마인드에서 얻은 별명이 있거든요. 네. 푸도 파일러라고 누가 그 담당 PD가 자막으로 이렇게 작게 넣더라고요. 저 봤네요. 네, 푸도 파일러라고 녹화하면서도 제 추리에 교수님이 흠칫 놀라신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여러 번 있었죠?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또 푸도 파일러의 활약상 깔끔하게 딱 2개만 뽑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뭘 모질이 새끼들.
중구가 시키더라.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그 황정민 배우가 몰입했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정청은 여수 화교 출신이잖아요. 항상 전라도 말을 써요. 뭔 일이냐? 응? 얼굴이 아주 맛이 갈라 그런다. 야. 근데 이 마지막 정말 죽기 직전 장면에서 중국가 시키더나 중구가 시키더라. 경상도 말을 써요 갑자기. 경상도 말을 쓰는 거예요. 여수 화교인데. 찾아봤더니 황정민 배우가 경남 마산 출신이에요. 그 순간만큼 정말 황정민 본인이 죽는 순간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고향의 사투리가 나왔다 라고 저는 봤거든요. 내가 죽겠다. 정청이 나다 이런 느낌으로 연기한 게 아닐까. 맞네. 네, 정말 훌륭한 배우고 장면인 것 같아요. 다시 봐도 엄청난 출연 아닙니까? 저 장면에서 도피디님의 분석력과 성대모사 둘 다 엄청나게 빛나는 장면 같아요. 아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면서 제가 처음엔 추리를 좀 안 하다가 회차를 가면서 욕심을 좀 냈잖아요, 제가. 그렇죠. 네, 했을 때 교수님이 리액션 해주시긴 해주는데 이게 좀 찐 리액션인지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건지 늘 좀 궁금했었거든요.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 신에서의 리액션은 진짜예요. 아 저거는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댓글에 많은 분들도 신세계를 내가 그렇게 많이 봤는데 저 장면의 사투리는 캐치 못했다. 국내 최초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런 댓글이 많이 있었어요. 저 부분은 인정. 그리고 하고 놀란 건 진짜 놀란 진짜. 거예요. 아 그럼 반대로 그렇게 날카롭지 않았는데 억지로 리액션 해주신 부분도 좀 있었다는 건가요? 제가 느낀 거는 그 회차가 거듭될수록 도피디님이 계속 욕심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존재감과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구나. 제가 그걸 뒤로 갈수록 느꼈어요. 아 그래요? 그 원래 제가 평소에 말할 때도 막 이렇게 리액션을 크게 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되게 조용조용 얘기하는데 근데 저거 진짜 저 부분은 정말 놀란 거예요. 뿌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을 통해서 좀 의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여수에서도 간혹 정말 쓴다라는 분도 있고 꼭 그렇게 볼 건 아니다 라는 분도 간혹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 저희 PD 중에 한 명이 전라남도 출신이 있어요. 목포 출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전라남도 출신의 황정청이었다면 뭐라고 했을지 중구가 시키던 나를 리얼로 현장에서 한번 자 들어볼게요. 자 중구가 시키던 나의 전라도 버전. 중구가 시켰냐? 중구가 시키디? 시켰냐 혹은 시키디. 아예 다르네요. 아예 다른 거예요. 시키드나는 불가능한 거죠. 들어본 적 없어요. 도민이 들어본 적 없으면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본 김에 저희 또 담당 PD가 충청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또 궁금해서 충청도는 뭐라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또 확인해 봤거든요. 자, 중구가 시키드나의 충청도 버전. 충청도는 짧습니다. 네, 짧고 굵게. 중구요? 중구요? 긴 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충청도도 아니다. 이거는 경상도도 확실히. 그러네요. 네, 확실히 확인을 저희가 했습니다. 도피님의 분석은 찐인 걸로. 찐이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분석뿐만이 아니고 네. 도피님의 성대모사가 매번 화제가 됐죠. 화제까지 됐나요? 네. 깨알같이. 깨알같이. 야 4885 너지? 야 4885 너지? 정수 씨는 너무 진지한 것 같아. 진지하면 재미없어요. 즐겨야지. 종수 씨는 너무 진지한 것 같아. 진지하면 재미없어요. 즐겨야지. 진지하면 재미없어요. 즐겨야지. 실제로 제가 하던 거예요, 평소에. 영화를 보면은 대사가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항상 해요, 집에서 이렇게. 필요한 순간에. 평소에 해요. 네. 그래서 뭐, 야, 4885 너지? 이런 거부터 해서 뭐, 버닝 제가 많이 몰입해가지고 벤한테. 교수님, 여기 카메라가 너무 많네요. 이런 거 그냥. 네. 교수님도 혹시 좀 자신 있는 성대모사 있다면 한번 해주시죠. 아무래도 좀 신세계 편이. 신세계에서 네. 누구죠? 중구가 시키드나. 중구가 시키드나. 아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우렁차게 하진 않죠. 오케이. 그러면 교수님 제가 최근에 새로 연습하고 있는 성대모사가 있거든요. 맞춰보실래요? 놀라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나예요?
아니 뭐냐면 교수님 분석할 때 되게 날카롭게 하는데 처음 인사할 때 너무 귀엽게 하신다고 그런 댓글이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댓글도 보면 박지성 교수님 처음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 너무 귀여우시다 이런 댓글도 있고 세상 졸기였다가 눈빛 날카로워지는 거 진심 사랑한다 이런 댓글 그러니까 너무 갭 차이가 제가 그 인사하는 그 끝판왕이 네. 저희 집사부일체 나갔을 때 네. 거기 김남길 씨랑 전화 통화할 때 그 안녕하세요의 끝판왕이 거기 나오죠.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박지선이에요. 여보세요. 톤이 바뀌셨는데? 목소리가 신생아로 바뀌었는데. 캐르르 웃으시네. 어쨌든 교수님의 그 어떤 날카롭게 분석할 때와 다른 그 어떤 인사할 때 그 장면을 되게 사랑스럽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중과시키더라는 푸더파일럿 분석 베스트 2 중에 2위입니다. 2위예요? 1위가 아니었습니다. 예. 푸더파일럿 베스트 2 중에 대망의 마지막 1위 어떤 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제가 10년차 고양이 집사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이 장면들을 좀 열심히 봤어요. 그 초반에 혜미가 여행을 가고 종수가 혼자 보일이한테 이제 밥을 주기 온 장면이에요. 일단 보면은 사료랑 물통이 비어져 있죠. 그리고 그 고양이 화장실에 똥덩어리들이 있어요. 고양이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유심히 봐야 될 게 화장실 문이 열려 있고 그렇죠. 불이 켜져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보셨어요 그거?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고양이가 진짜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청결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열어놓는다? 열어놓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열더라도 방명문을 설치를 할 텐데 해면을 이틀 한 거니까 뭐 방명문을 못 샀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혜미가 집사가 맞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올해 내가 이 집을 비우면 고양이는 어두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약한 불을 켜놓거든요. 네. 근데 딱 지금 세팅이 약한 불을 켜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놨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고양이가 있다라는 쪽인데 보일이의 특성은 뭐냐면 낯을 상당히 많이 가려요. 그렇죠. 네. 몇 달 전에 보일러실에서 데리고 왔다 그랬기 때문에 최소한 몇 달 이상은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공간이 익숙한 공간인데 근데 종수가 왔을 때 전혀 그렇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고양이는 사람보다 이제 공간에 대한 낯섦을 더 느끼거든요. 그러면 한 달도 안 된 벤의 집에서는 더 낯설어서 더 못 나왔어야 돼요. 근데 종수가 오자마자 엥 하면서 나오잖아요. 초반에 그렇게 쉽게 모습을 내 보인다? 그 원룸에서도 안 보이던 그 보일이가?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저 고양이는 보일이가 아니다. 종수의 착각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반응과 엄청난 댓글, 엄청난 논쟁을 낳았죠. 저 분석. 논쟁을 낳았죠. 근데 제가 사실 영상을 보고 좀 반성했던 게 도피님이 엄청 분석을 하셨는데 저의 리액션이 굳이 진짜 제가 배꼽 사과합니다. 아니, 제가 편하게 영화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사실 도피디님이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정말 잘 들어주시기 때문인데 저는 도피디님이 막 저렇게 고양이 분석을 했는데 제가 그에 맞는 리액션을 못 해드려서 진짜 반성했어요. 제 분석을 듣지 않고 보셨네요. 혀를 찌르네? 아니 근데 저는 고양이를 정말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날 처음 듣는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뭐 스크래처의 존재라든지 방묘문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신세계인 거예요, 그 고양. 근데 사실 저 영화에서 혜미는 사라진 건지. 그러니까 그거의 단서가 되는 그 존재잖아요, 고양이가. 그래서 고양이의 습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도피디님이 그거를 다각도로 분석을 해주신 거죠. 그랬더니 댓글이 고양이 많이 키워봤는데 동의한다. 혹은 그렇지 않은 고양이들도 있다. 엄청나게 세세한 어떤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보니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대한 의견이 많이 달릴지 몰랐는데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지만 되게 반박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종수가 보일이한테 밥을 좀 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 관계가 형성이 된 관계이기 때문에 왔을 수도 있다. 벤 집에 있던 고양이는 보일이가 맞다라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벤보다 상대적으로 종수와 친밀해서. 저도 사실 뭐 제가 제 의견을 말했던 건데 그거에 대한 또 반박이 있다 보니까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양이 집사들에게 대통령인 분이 있습니다. 그 강아지계의 강형훈 하면 고양이계에는 미야옹철이라고 김명철 수의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 들어봤어요. 그분께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이 장면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왔습니다. 예, 함께 보시죠. 차마 믿고 싶지 않아도 때론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 이거 상종님 일단은 두 가지 분석이잖아요. 보이리가 존재했느냐 아니면 벤의 고양이가 보이리냐. 보이리는 존재했다는 100% 맞는 것 같아요. 아니 100% 맞습니다. 피디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고 싸고 요 두 가지의 생존 활동에 대한 이제 그 결과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료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치울 배변이 있다는 거는 고양이가 있다. 저 최소한 쥐똥은 아니었다. 네. 보셨을 때 고양이 똥이었어요? 아, 네, 100%. 그래요? 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헨리가 사라진 이후에 벤의 집에 있던 고양이가 보이리가 맞냐 아니냐. 이게 또 이제 쟁점이거든요. 이 고양이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100% 이게 좀 추정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새끼 고양이 때 고양이를 구조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사회성이 정말 결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리는 구해준 해미, 이 관계가 형성된 해미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조그만 방문객의 그 낯선 기척에도 무조건 숨어버리는 고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수는 보이리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당연히. 아니 그래봐야 방 한 칸짜리인데 거기서 고양이 5,000원이 말이 되냐? 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거는 사회성 떨어진 고양이를 길러보지 않은 분들이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고양이를 그렇게 무시할 만한 친구들이 아니고요. 제가 그 뭐 이렇게 솔루션을 위해서 어떤 집을 방문할 때도 가장 어려운 지점이 이렇게 사회성이 떨어진 친구들은 이틀 동안 방문을 해도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보호자분도 이틀 동안 못 찾아서 되게 이거 어떻게 난감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집 구조가 뻔한데 왜 고양이를 못 찾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고양이들이 숨는 거에 대해서 되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상상치도 못한 뭐 이렇게 조그만 틈에도 가서 숨어버리면 원래 보호자도 못 찾습니다. 게다가 문을 열자마자 탈출을 하고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종수 씨가 가서 보이라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와서 품에 안기잖아요. 그렇게 사회성 떨어진 친구가 이름을 알아듣고 품에 얌전히 안겨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확실해졌네요. 지금 벤의 집에 있던 고양이가 보이리 아니라는 거는 거의 100%? 저는 뭐 1%는 열어두고 싶어요. 하지만 99% 보이리와 벤의 고양이는 동일 고양이가 아니다. 아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데. 전문가 의견이었습니다. 진짜 전문가. 그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보이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고양이가 맞다. 하지만 보이리가 벤의 고양이는 아니다. 결국은 뭐 제 의견에 거의 100% 동의하셨다고. 100%라고 하셨죠? 네, 보면 되겠네요. 어떠신가요? 들어보시니까. 그러니까 이 편이 왜 스페셜 편인지 저런 어떤 전문가의 등장으로 더 진짜 확실한 스페셜이 된 거예요. 근데 또 저 원장님이 실제로 버닝을 봤대요. 오. 봤었고 당시에 버닝을 볼 때는 그냥 관객으로 봐서 저거 보이리 맞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분석을 의뢰드리니까 이제 냉정하게 수의사의 입장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신 거고 저희가 그 김명철 수의사님이랑 거의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어요. 이 고양이 보이리에 대해서. 근데 이제 분량상 오늘 많이 담지 못했는데 집사님들 포함한 우리 버닝을 사랑해주시는 팬분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어떤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담아가지고 저희가 추후에 수공개 형식으로 따로 영상을 만들 테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뭐 이번에 스페셜 편으로 권인영 교수님이나 이런 뭐 김명철 수의사님 같은 분을 따로 좀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시즌2를 하게 되면 좀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수님의 분야가 아닌 분야의 전문가분들. 그리고 생각을 한 게 이 영화에 어떻게든 직접적으로 참여하신 분이 나오셔서 그분의 좀 생각을 들려주시면 그럼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해질 거예요. 풍부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밖에도 몇 가지 댓글을 좀 읽어드리자면 롤롤님 영화 분석 자체도 인상 깊었지만 마지막 지선의 시선에서 언급해주신 말씀에서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별안가님 저도 이 컨텐츠의 묘미는 지선의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너무 잘 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지선의 시선 코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느끼셨나요? 그게 댓글도 많이 달리지만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시잖아요. 그 좋아요가 막 1000개가 넘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추격자 편도 그렇고 세븐데이즈 편도 그렇고 좀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너무 기뻤죠. 이게 사실 결국 왜 우리가 박지선 교수님과 영화를 봐야 되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코너가 지선의 시선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같이 녹화하면서 뭔가 느낀 게 점점 교수님이 지선의 시선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시지 않을까. 뭔가 여기서 뭔가 탁 날카로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 준비하시면서 좀 부담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게 처음엔 제가 부담을 전혀 안 느꼈거든요. 그냥 이 영화를 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말미에 이제 했는데 근데 뒤로 갈수록 뭔가 기대하고 있다 제작진분들이 우리도, 그게 좀 느껴졌어요. 근데 항상 느끼지만 뭔가 준비하고 와서 멘트를 하면 그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방송이든.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반응을 많이 보이는 거는 좀 생각지 못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추격자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그 마지막에 굉장히 망설였거든요. 미진이라는 캐릭터를 전형적인 어떤 성매매 여성에서 동떨어진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굉장히 망설였고 막상 그게 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또 반응을 해주셔서 지선의 시선을 막 준비해서 얘기하면 오히려 많은 분들한테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준비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에 대한 큰 부담은 없는 거네요. 부담을 가지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저희가 뭐 시즌2에서도 부담 갖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계속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시선에 대한. 지금 근데 저희가 뭐 시즌2 얘기를 해서 약간 흠칫하신 거 아니죠? 예, 할 예정도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시즌2 얘기 나와가지고. 아 근데 시즌2를 안 하면 댓글 분위기가 지금 화차, 타짜, 막말을 보았다, 조커, 뭐 곡성, 범죄도시, 뭐 요청작이 지금 넘쳐나거든요. 요거 다 하셔야지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화차에 대한 요청이 정말 많고 그런 게 신기한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영화가 있는데 왜 화차에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여기서 해달라고 할까? 그것도 참 궁금해요. 뭐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준비하십시다, 화차. 근데 생각해보면 이번 시즌 1에도 교수님이 직접 골라주신 세븐데이즈 또 반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시즌에도 교수님이 좀 같이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가장 욕심나는 영화는 미량. 미량도 이창동 감독님 영화고 본인과 또 뭐 다르지만 또 비슷한 어떤 결을 가진 영화 같은데 미량 바로 내일 연락드리죠 뭐. 네. 그리고 혹시나 새로 개봉하는 영화라든지 쪽에서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네요. 너무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맞아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올 가을쯤 개봉하는 이런 영화가 있다면 지선 씨네 마인드에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스페셜 편까지 해서 지선 씨네 마인드 시즌 1은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함께 하신 소감을 듣고 싶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서 사실 이런 스페셜 편까지 마련이 돼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페셜 편은 뭐 다들 그러더라고요. 잘 나가는 데만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감독판. 지선 씨네 마인드 이제 뭐 시즌 1이 끝났는데 다음 상영작이 뭐가 될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즌2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다른 모습으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새로워진 모습으로 기대해 주시고요. 다시 돌아올 지선 씨네 마인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